일단 그 상담 전화 받으면 참 네. 다양한 사람들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최근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상담이 있었는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일도 좀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뭐 2주 만에 신부가 도망을 갔다. 이제 그런 분도 제가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분은 뭐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막 그런데, 사실 결혼을 하는 뭐 방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신부를 만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걸 다 들어보면요, 듣는 와중에도 이게 신부가 진정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 이걸 느껴요. 저 자신도. 아니, 신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뭐 만나서 결혼하고 할 때는 그건 업체에서 시켰어요. 이것도 이제 북부지방 여성인데 업체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처음에 결혼할 때는 여성이 좀 잘 하더래요. 근데 두 번째 베트남을 갈 때나 중간에 신부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할 때도 보면은 신부가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베트남을 갔는데 막 자기를 막 반기는 이런 거보다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런 스타일.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신랑분이 느끼잖아요. 합방도 했고요. 합방은 내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한 걸로 들었어요. 아니, 그 오랜 시간 근데 이제 그분은 처음부터 사실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남부지방으로 오기로 계약을 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업체가 북부지방으로 바꿔버리더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걸 좀 자기가 업체에다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뭐 북부 남부 이런 거 없이 그 북부로 가면 가는가 보다 하고 또 이제 가서 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결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신부가 하는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결혼의 진정성이 덜 보이는 행동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업체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이야기하니까 업체에서도 뭐 사장이 하는 말이, 원래 뭐 여성적인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렁뚱땅.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자, 평상시 연락 잘 안 되다가 용돈 줄 때 되면 연락되고, 그 다음에 신랑이 가서 만나러 이제 2차 때 왔는데 뭐 신부가 크게 반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같으면 과연 진짜 그게 진정한 결혼이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분이 이제 이걸 차단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업체 사장 말 믿고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을 들어오고 나니까, 들어와서 사실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답니다. 들어봤어요. 예, 입국해서. 그래서 어느 날 2주 정도 있다가 있으니까 신부가 가출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러면 또 여자가 작정한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한 여자라고 봐야죠, 그거는. 근데 이제 2주 동안 있는 것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취하고 이런 기간 동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결혼 진행하고 중간 과정에 그 신부가 한국 가기 전에 6개월 기간 동안에 신랑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어느 정도 잘 하는지, 진짜 평상시에 전화 통화할 때도 자기를 반기는지, 그 다음에 2차 때 들어올 때 보면은 진짜 남편이 온다고 막 좋아서 막 들떠갖고 있는 이런 게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닐 때는 결혼을 중간에 다시 생각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분은 뭐 업체 사장이 원래 그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그런가 보다. 순진한 거야. 조금 순진한 편이죠, 사실. 응?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분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응? 그 저보고 이제 뭐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뭐 이야기하니까, 나는 뭐 길은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5년 어? 동안 안 되는 거야. 5년 동안 안 되지만은 이제 본인이 이 베트남에 좀 장기적으로 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민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은 결혼 비자까지 가능은 하지만은 상당히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비용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러고 무조건 단서가 임신을 해야 된다는 단서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설명은 해주지만은 이제 신랑은 다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옆에 이제 부모님들은 한번 이렇게 이제 당하고 나니까 못 믿는 거지. 그렇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어머니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서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냐고 그냥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결정해서 본인이 하시라고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신부를 체크해보고 아닐 때는 신부가 오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무조건 중간에 결혼을 파혼을 하더라도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그분한테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나오는데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결혼을 진짜 꼭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분도 사실 나이가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가 와이프가 생겼다는 이 들뜬 마음에 한국 와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 생각만 갖고 있다가 탁 오자마자 이렇게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당한 거예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성격도 무둔하게 좀 내성적인 성격은 띄고 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벌어서 알뜰하게 모으고 이렇게 이제 살면서 그 결혼에 대한 희망만 탁 안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가족들까지 옆에서 좀 피해가 이제 오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결혼을 진행을 하는 동안에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고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절대 한국에 이 신부를 들어오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그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분도 또 뭐 신부가 가출을 했는데 하고 상담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분은 신부가 한국 오기 전에 저하고도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 제가 보면은 이 결혼은 계속 진행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좀 조언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신부가 한국 와서 며칠 만에 그냥 가출해 버렸어요. 남한미에 그런 신부들이 아직도 있나 봐요. 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뭐 몇백 명 중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결혼식 이후에 대기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상담이 온 분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처음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장님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안 좋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런 여성을 피하라고 이제 말씀한 게 지금 현재 자기 와이프하고 일치되는 게 너무 많다. 첫째, 뭐 용돈을 헤프게 쓴다든지, 전화도 안 받을 때가 많다든지, 그리고 몸에 문신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은 새로운 더 좋은 여성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이제 문자로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크하고 한국 와서 잘 살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 한국 와서 잘 살고 그거는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파혼해야 된다. 그걸 업체 사장님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문제는.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사람이 결혼을 진행하면 무조건 베트남 여성 편을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 와서 제대로 못 살면 이분은 다시 결혼도 하기 힘들고 피해는 본인 당사자가 있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돈, 시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정신적인 고통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사실 40대까지 결혼을 못하고 하는 이유가 보면은 좀 내성적이거나, 막 이제 직장 생활만 쭉 하다가 그 한 여성을 소개받아서 결혼하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을 꿈꾸겠어요. 근데 그 행복의 꿈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리는데,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겁이 나서 하기 힘들어요.